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학원 원장 짱새입니다. 오늘이 3일차 마지막 용접 포인트는 18인치 조정관입니다. 배관이 너무 길어 조정관을 빼내어 용접을 할 겁니다. 이제 이 배관만 용접하면 집으로 갑니다. 이 용접면은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 현재 목포 LNG에서 근무하는 동생이 만들어 주었는데 벌써 5년쯤 된 것 같네요. 3일의 연휴가 너무 아쉽지만 오랜만에 필드 나와보니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용접을 시작합니다. 전류가 맞지 않아 다시 세팅합니다. 갭은 다양합니다. 1mm, 2mm, 3mm, 4mm 현장 용접이 다 그렇죠. 오늘은 전류를 높여서 반키홀로 용접할 겁니다. 18인치이지만 백, 니쿠, 파이널 총 3번으로 끝낼 겁니다. 보통 키홀은 서스 316겔 용접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루트면에 언더컷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16 서스의 특성은 약한 열에 잘 녹는 재질이기 때문에 열 침투가 빠릅니다. 키홀을 잘 못 따면 백비드 폭이 넓어지고 백비드 옆에 언더컷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키홀 잘 못 따면 개판됩니다. 브릿지 태크를 따냅니다. 아무래도 가스가 이상해서 토치를 점검합니다. 여보세요, 여기 짜장면 3개요. 겉비드를 80% 이상 채웁니다. 눌러 용접해서는 저만큼 채우기 힘듭니다. 누르면 속도가 느립니다. 전류를 더 올려봅니다. 전류가 높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반키홀을 따버리면 망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사용하는 기법이라 손동작이 어색합니다. 불이 깜빡이는 게 보이시죠? 키홀 용접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트클럽 온 것 같습니다. 반키홀 따는 쇳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채우고자 하는 곳에 와이어를 위치시키고 용접 와이어와 개선면을 하나로 융합을 시킵니다. 융합된 용융풀을 반대편으로 채우고자 하는 높이만큼 이행시켜줍니다. 간단하죠? 전류가 낮으면 용접 속도가 느려지고 용접 와이어를 공급한 쪽에 용융풀이 형성되지 않아 많은 양의 용융풀을 이행시키지 못합니다. 일반적 상식으로는 키홀은 용접 와이어를 달고 가는 기법보다 백비드 폭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반키홀 기법은 와이어를 달고 가는 기법과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더 작은 백비드 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이프가 단차가 져도 가능합니다. 갭이 1mm 나와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키홀이 느린 용접이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습니다. 필드 나가면 그라인더를 최소로 하면서 용접하고 실수를 줄여야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계속 80% 채우면서 용접합니다. 브릿지 태크를 제거하고 용접 시작부에 그라인더를 해줍니다. 저는 비철을 한 가지 기법으로 잘 하지 않습니다. 비철 금속을 다양하게 용접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비철 금속 용접만큼 재미난 금속도 없습니다. 서스는 퍼지와 전류와의 싸움입니다. 작업 준비가 잘 되어야 용접이 쉬워집니다. 파이프를 체인에 매달아 굴립니다. 작업 여건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해내는 게 한국 용접사 아니겠습니까? 안에 완전 찜통입니다. 땀이 마스크 안으로 흘러 들어와 홍수가 났습니다. 이제 갭이 좁습니다. 이제 채우량이 적어지겠네요. 갭이 좁아도 키홀만 유지하면 됩니다. 갭이 좁으면 어떻게 용접하는지 쇳물 영상으로 보시죠. 갭이 좁으면 전류를 높여 와이어를 공급하는 개선면도 키홀을 뚫어줍니다. 보이시죠? 못 봤다고요?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이시죠? 와이어를 공급하는 쪽 반대편에 키홀을 크게 만들면 용융풀의 양이 적어 언더컷 발생합니다. 용접 와이어가 아크를 막아주는 겁니다. 리듬을 타면서 쿵짝쿵짝 하시면 됩니다.
좁은 구간이 끝나고 갭이 2mm 정도 나옵니다. 18인치 한 바퀴 돌리니 이제 손이 풀려 용접 속도가 빨라졌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반키홀처럼 용접하지 않고 용융풀을 반대편으로 빠르게 이행시키고 뒤따라오는 용융풀이 못 따라오게 텅스텐이 와이어 쪽으로 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쇳물을 빨리 붙이고 오셔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백이 다 퍼져요. 넓으면 넓은 대로, 좁으면 좁은 대로 용접할 줄 아는 용접사가 되시면 몸이 편해집니다. 저는 개떡같이 맞추어 주어도 찰떡같이 용접하는 용접사. 이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백스텝 해주고 와이어 대고 빠르게 전진합니다. 전류가 높아서 머뭇거리면 열결부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초층 용접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핫패스 용접을 시작합니다. 서스 416L은 투패스 용접 때 백발림 현상으로 불량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키홀로 용접하거나 속살 차음을 80% 이상 채우면 백발림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초층 넣은 폭이 보이시죠? 저렇게 용접하면 누구나 손쉽게 용접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수에서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 빨리 용접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여수 플랜트 용접사 동생들과 회 한 접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용접이 남았습니다. 맨날 학원에서 용접 가르치다 약간 중형관 용접하니 신납니다. 파이널은 역시 오지 자세가 진리네요. 손이 이제 풀리는데 끝나네요. 저 다시 용접해도 괜찮겠죠? 이제 RT 촬영만 하면 끝납니다. 오일 물량을 3일 만에 끝냈는데 피스복이 거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재미나게 용접했습니다. 더 하고 싶었습니다. 망간의 원적 외선이 코로 나옵니다. 제자는 남아서 한 달 더 하고 학원에 올 겁니다. 평택 올라가기 전 제자 데리고 여수 용접사 동생들 만나러 갔습니다. 청춘 남녀 연인들이 손잡고 다니는 여수의 이순신길. 제자랑 케이블카 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연인의 느낌만
여수 용접사 동생들입니다. 저희는 30대에 만나 이제 40대 중후반이 되었습니다. 젊을 때 저희들 잘생겼다는 소리 좀 듣고 다녔습니다. 저희 30대 사진을 공개할게요. 이랬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여수 밤바다, 이 바람에 걸린 알 수 없는 향기가 있어 내게 전해주고파. 여수 가시면 딸기 모찌 드세요. 만납니다. 모찌 들고 밤 11시쯤 평택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